안녕하세요. 저는 용강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학교마다 크롬북을 디버스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이지? 하시는 선생님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롬북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선생님들께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번에 디버스로 배부된 크롬 OS의 기본 스펙과 기타 액세서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키보드와 단축키도 확인해 보고요. 스크린샷이나 터치패드, 스타일러스 펜 사용법, 사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법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꿀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먼저 저희가 디버스로 배부받은 크롬북은 갤럭시 크롬북 2이고요. 크롬북을 열어보면 터치 스크린이 되는 널찍한 14인치 디스플레이에 키보드와 터치패드, 내장 마이크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과 키보드 덱에 카메라가 각각 1개씩 총 2개가 있어서 활용 방법이 다양합니다. 뒷면에는 대칭으로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 넓게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크롬북에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크롬북은 터치 스크린이 되는 노트북처럼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텐트처럼 세워서 작업도 가능하고요. 완전히 접어서 태블릿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태블릿 모드에서는 키보드가 자동으로 잠겨서 의도치 않게 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롬북 본체 외에도 45W의 케이블이 분리된 고속 충전기, 스타일러스 펜, 전용 액정 보호 필름, 펜슬 홀더까지 제공됩니다. 스타일러스 펜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잘 안내가 될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학교급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전용 가방 파우치나 크롬북 케이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크롬북의 키보드를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키보드 맨 윗줄에 펑션 키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이콘으로 표시된 다양한 기능키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 버튼 보이시죠? 저것만 누르면 곧장 로그아웃이 가능해서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살짝 다른 것 중 하나가 윈도우 자판에서 캡슐락 자리에 동그라미 모양 보이시나요? 저 동그라미는 런처키인데요. 앱을 검색하는 기능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롬북에도 다양한 단축키가 존재하는데요. 컨트롤과 런처, S키를 동시에 누르면 키보드에 있는 키보드 단축키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리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단축키가 있으시다면 꼭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키보드의 설정은 사용자 맞춤형으로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예컨대 동그라미 모양의 런처키 대신에 캡슐화 키로 바꾸고 싶다면 맞춤형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크롬북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 시간을 클릭하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키보드 설정을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크롬북으로 화면 스크린샷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화면 캡처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미리 익혀두시고 학생들한테 안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전체 스크린샷은 컨트롤 박스 찰칵찰칵, 부분 스크린샷은 컨트롤 올리고 부분 박스 찰칵찰칵. 키보드의 자판들 모양만 한번 잘 확인해서 암기해 주시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크롬북 오른쪽 하단 시간을 클릭하시면 화면 캡처 아이콘이 뜨는데 여기에서 화면 캡처나 화면 녹화도 가능합니다. 또한 마우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터치패드 사용법도 익혀두시면 편리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듯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손가락 하나로 클릭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요. 손가락 2개로 클릭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 나타납니다. 터치패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크롬북을 150%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일러스 펜은 사용하다가 잊어버리는 일이 워낙 많아서 별도로 펜슬 홀더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홀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크롬북 상단에 가볍게 부착이 되는 기능이 있어서 사용 중간에 부착해뒀다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펜촉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고요. 펜촉이 흔들리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펜은 강한 자기장을 내뿜어내는 자석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석이 들어간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도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에 따라서 개인 보관 방식으로 할 건지 교실 보관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크롬북 하단에 시간을 클릭하고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메뉴를 클릭하면 기기 탭에서 스타일러스 메뉴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앱 표시줄에 스타일러스 도구 표시라고 하는 토글을 활성화시켜주면요. 크롬북 하단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스타일러스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스타일러스 펜으로 쉽게 스크린샷을 찍거나 간단한 메모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거나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할 때 스타일러스 펜을 레이저 포인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의 일부분을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해서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크롬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한영 전환을 어떻게 하냐 이건데요. 키보드에는 분명 한영 변환키가 있는데 한영키를 아무리 눌러도 변환이 안 돼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크롬북에서 기본 한영 변환키는 컨트롤 스페이스바입니다. 키보드 자판에 한영 변환키를 작동시키고 싶으시다면 크롬북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 시간을 클릭하고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입력 방법에서 한국어만 남기고 모든 다른 언어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한영 변환키가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관리 콘솔에서도 이 부분은 사전에 설정이 가능한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북을 사용하다가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도 하는데요. 이건 너무 많은 리소스가 사용 중이라서 처리 속도가 느려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앱이나 확장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 표시줄에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눌러서 확장 프로그램 관리로 가면 설치된 확장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잘 사용하지 않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삭제하거나 토글을 비활성화시키면 리소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소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워워시가 만병통치약입니다. 파워워시는 일명 공장 초기화인데요. 기기를 처음 받은 상태로 되돌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든 게 지워지는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디벗 크롬북은 CAU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기기가 등록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파워워시는 알컨쉬로 완전 리셋으로 외워서 다시 안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개개 크롬북에서 파워워시가 가능하려면 관리 콘솔의 기기 설정에서 파워워시가 트리거되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기기를 초기화한 후에 강제로 자동 재등록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업체에서 설정해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롬북을 쓰다 보면 갑자기 먹통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근데 재부팅을 하려고 전원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당황하게 되는데요. 크롬북의 재부팅은 키보드의 맨 윗줄에 세로 고침 키와 크롬북 우측면에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부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화면에는 크롬 OS가 없어지거나 손상되었다는 메시지가 보이게 되죠. 그럼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이것의 해결도 어렵진 않습니다. 8GB 이상의 USB 드라이브를 준비해서 이걸로 복구 드라이브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 검색창에서 크롬북 복구 유틸리티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화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드라이브를 만드시면 비교적 쉽게 크롬북을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네, 크롬북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크롬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리 콘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